계속 합시다. 물질들의 극성 차이를 응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거를 우리 분리 분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이쪽에서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할 사람은 참조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정제하는 방법 중에 결정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유기합성이나 이런 데선 요 재결정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거 두 개는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자고. 일단 결정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용액 상태에서 순수한 고체를 결정 상태로 석출시키는 방법을 얘기.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닷물을 천천히 증발시키면 소금 결정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화라고는 하는데, 실제 유기합성에서는 유기화학물은 이렇게 쉽게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용해도를 이용하지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지만 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결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유기물질들의 경우는 순수한 결정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결정화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결정화 중에 뭐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재결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유기합성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 요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하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뭐 이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있으면 적절한 용매를 선택. 이 용매는 어떤 용매냐면은 너무 잘 녹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녹아도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온도를 높였을 때만 녹아주는 정도의 용매면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용매를 놔서 열을 줘서 녹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온도를 낮춰주면은 결정으로 떨어진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응용하는 거야. 그럴 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대강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이제 내가 가져온 그림은 이제 물을 베이스로,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야. 너무 물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결정이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처음엔 조금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온도를 높여줘서 가능한 한 최소량의 물로 녹여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결정이 잘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뜨거운 물에서도 녹지 않는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고. 그치? 그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뜨거운 상태에서 필터를 해줘야 돼. 그걸 우리가 핫 필터라고 해줘. 그치? 핫 필터를 해줄 때는 뜨거운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녹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온도를 서서히 낮춰줘. 그러면은 결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결정을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아스피레이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필터를 해주면 위에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드라이 해주면 돼. 그지? 근데 요 과정에서 요 이제 핫 필터가 실험적으로 조금 경험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핫 필터를 해줄 때는 여기처럼 석션으로 해주면 안 돼. 뜨거운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용매들이 다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석션, 이 핫 필터를 해줄 때 너무 시간이 걸리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결정이 석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얘네들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어 같은 걸, 힛건 같은 걸 준비해 놓고 온도가 낮아질 것 같으면 약간 데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핫 필터하는 도중에 프로덕트가 석출되면 안 되게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필터 해줄 적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솔벤트에 의해서 나중에 여기를 씻어주거나 그럴 때 워싱 해줄 때 프로덕트가 녹아버리는, 왜냐면 솔벤트 자체가 완전히 푸어한 솔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어피니티가 있는 솔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하다 보면 워싱하는 도중에 프로덕트가 녹아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워싱해줄 솔벤트는 지금 같은 경우 물을 사용해주면 물을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미리 해놓고 나중에 워싱할 때는 그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게 프로덕트를 훼손 안 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뭐 이와 같이 뭐 노하우라고 할까, 실험할 때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유기화학에서는 결정을 얻을 때 그냥 재결정 같은 상태로 결정화 같은 상태로는 소금처럼 얻어지진 않고 이와 같이 재결정 프로세스를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추출인데, 요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두 액상 또는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하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그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액체 추출이 있고 고체 액체 추출이 있다고. 그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출이라 그러면 액체 액 추출을 얘기를 해. 솔리드 리퀴드 추출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석슬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이 액체하고 액체로 추출하는 방법이야. 이건 뭐냐면은 어떤 우리 프로덕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물하고 핵산, 가장 대표적인 폴라한 솔벤트인 물하고 가장 대표적인 난폴라한 솔벤트인 핵산에 녹는 놈하고 물에 녹는 놈하고 어떤 물질을 성분을 반으로 나누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야. 즉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물에 어떤 프로덕트가 녹아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은 물하고 핵산으로 일단 한정해서 설명을 할게. 그러면 뭐 누구를 넣어줘? 핵산을 넣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흔들어줘. 막 흔들어주고 가만히 놔두면 물층하고 핵산층으로 나눠질 거라고. 그렇지? 물층하고 핵산층으로 나눠져서 이 처음에 프로덕트 중에 물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놈, 즉 폴라한 극성이 높은 놈들은 물층으로 가 있을 거고, 난폴라한 놈들은 핵산층으로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천연물 같은 거 갖고 와서 처음에 유효 성분 뽑으려고 그럴 땐 무조건 이 추출이란 과정을 통해서 폴라한 놈하고 난폴라한 놈을 일단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분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야. 마찬가지로 실험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여기서 쉐이킹을 흔들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먼저 뚜껑을 달고 대강은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쪽을 잡아주고 아주 강하게 흔들어줘야 돼. 요즘은 뭐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기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실험실에서 할 때는 그냥 손으로 붙잡고 해준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얘를 쉐이킹을 해주고 나면은 내부에 압력이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몇 번 아주 강하게 흔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한 방향에서 이쪽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열어줘. 압력을 빼줘야 돼. 이때 약간의 액체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쪽을 향해서 오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흔들어주고 뭐 이런 조작을 몇 번 해주면은 층 분리가 일어나면서 물층하고 지금 핵산하고 물로만 나눠서 얘기하면 물층하고 핵산층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는 지금 여기 내가 가져온 그림에도 주로 물이 밑에 층으로 가긴 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핵산층으로 지금 내가 사용하는 프로덕트가 굉장히 난폴라한 물질들이 많으면 핵산층으로 많은 물질들이 가서 밀도가 높아져서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층이 졌을 때는 각 층을 확인을 해야 돼.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층 분리가 됐을 때 위에 층을 뭐 파이펫 같은 걸로 조금만 떠가지고 물에 집어넣어. 그치? 그래서 이 위에 층이 물하고 섞이면 물층이 위로 간 거야. 그 다음에 물하고 안 섞이면 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핵산이 위로 갔다. 라고 판단을 하면 돼.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생긴 층을 이용해서 층 분리, 핵산층하고 물층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이게 기본적으로 추출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하고 핵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층이 잘 안 지는 경우가 있어. 층이 잘 안 지는 경우에는 솔트 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돼 있어. 이 솔트 아웃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솔트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솔팅 아웃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 단백질에서부터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백질을 침전을 시킬 때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물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데 용해도를 조절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침전으로 가라앉힐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 원리를 내가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걸로 한번 얘기를 할게. 지금 극성이 이쪽이 높은 거고 이쪽이 극성이 낮은 거야. 이런 극성이 이렇게 유기물질 3개가 있다고 쳐보자고. 무슨 얘기? 극성이 상대적으로 세 개의 상대값으로 극성이 높고 물하고 극성이 비슷한 놈 하나, 그 다음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얘 3개가 물에는 여기까지만 녹는다고 치자고. 얘는 극성이 너무 낮아서 물에 안 녹고, 얘는 극성이 높으니까 물에 잘 녹고, 얘는 삼각형으로 표현한 놈은 극성이 중간이지만 그래도 물에 간신히 녹을 정도의 극성은 되는 놈이야. 그치?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물에는 지금 얘하고 2개가 있다고. 얘는 안 녹으니까 얘는 빠져야 될 거고. 그치? 그랬는데 물에다가 이온을 집어넣는다고 치자고. 근데 이온은 앞부분 이런 데서 내가 설명을 했지만 전자를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성이 높아. 굉장히 극성이 높아. 물보다 당연히 극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온을 녹인 물은 어떻게 돼? 그냥 물보다 극성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물의 극성이 솔트를 녹여주게 되면 극성이 이만큼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녹여주면.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나마 극성이 높았기 때문에 녹는데 여전히 이 물에 염을 집어넣은 물에 녹지만 얘는 간신히 물에 녹아 있었거든. 근데 용매가 더 극성이 강해지니까 나한테서 더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침전으로 가라앉는다라는 얘기야. 단백질이 지금 극성이 요 정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트 아웃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솔트를 넣어주게 되면 솔벤트인 물이 솔트가 녹아있는 물이 되면서 극성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간신히 녹아있던 단백질이 석출되는 거라고. 안 녹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잘 안 일어나. 핵산하고 물하고. 왜냐면 극성이 애매한 놈들이 잔뜩 섞여 있고 그래서 층 분리가 잘 안 일어났는데, 그때는 물층을 염을 넣어줘서 솔트를 넣어줘서 물층의 극성을 더 높여줘 버리면 얘네들이 명확하게 층이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을 해줄 적에 솔트를 사용해서 분리가 애매하게 잘 안 되는 놈들을 명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나중에 이 솔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또 고생을 조금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분리해 줄 때는 유용한 방법. 즉 극성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동영상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지금 분리정제 기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했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것들은 별도의 동영상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오늘 여기서 2개의 동영상으로 정리한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좀 특별한 것들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할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